또 다른 갈래의 논란입니다. 그분들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나눔의 집. 여기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머물러 계시잖아요. 나눔의 집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2019년입니다. 후원금 25억. 그런데 할머니에 쓴 건 6,4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통상 이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낸 후원금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참 많이 쓰이겠구나. 할머니들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할머니에 쓴 건 금액이 좀 너무 작잖아요, 지금. 내용 보겠습니다.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의 폭로입니다. 할머니들 치료비도 본인 부담. 나눔의 집 현금 부동산은 130억대. 그럼 그동안의 어떤 후원금, 기부금 이런 게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안 쓰고. 근데 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할머니들 사후 활동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운영이나 관련된 이런 치료비 이런 거는 공공에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보충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혹의 시선들이 좀 가고 있어요. 여기 좀 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폭로 내용입니다. 법인은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 원대 부동산과 70억 원대 현금 자산을 마련했다.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이대로라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이 조계종의 노인 요양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법인 측 설명은 할머니들의 사후 활동을 해서 적립하는 거다.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거는 그런 거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좀 나와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내부 고발,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보시면 좀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위안부 운동 끌어온 양대 단체. 근데 독자 노선이랍니다. 여기 보면 나눔의 집과 정의연. 혹시 이제 혼동하시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여성단체 그리고 범불교계 등 주체가 갈리고요. 정의연은 1번 사과받기 연대 활동, 나눔의 집은 할머니 돌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주체도 다르고요. 근데 활동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연 사태, 여성단체 지지에도 나눔의 집은 입장 안내, 갈등설,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어떤 주체라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정의연,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눔의 집과 관련된 것까지 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하는 동안 정우갈 실장님하고 변원봉 변호사는 이런 시민단체들 앞으로 이런 거 재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어떤 해법 또는 어떤 제안 이런 걸 좀 의견을 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쓰신 분은 앞에 좀 걸어주시고요.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진국도 기부 스캔들 빈발하고 있답니다. 자선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암 자선단체가 4년 동안 2천억 원 넘게 모금해 사적 유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그리고 영국 단체 옥스팜 IT 지진 때 구호 대가로 성매매 요구 그리고 학대 의혹 이런 것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이들 있었군요. 외국의 경우에도요. 정부기관이 자선단체 감독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가 감시평가. 국내에도 한국 가이드스타 활동 이런 비슷한 활동들이 얘기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뭔가 좀 문제는 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정우갈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시민사회단체야말로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회계에 대해서는 예.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정말 어떤 성금, 이익을 예. 기금으로다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10원 한 장이라도 좀 예. 정확하게 회계 지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정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 나눔의 집과는 저는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나눔의 집은 일종의 어떤 법인 중심이었다면 예. 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윤미향 그 개인분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같은 점에 대해서 납득할 해명을 못하는 또 시민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 예를 들면 제3의 시민사회단체가 감시감독을 좀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에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막연히 그냥 어떤 그 제3의 영역이라고 해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을 하면서 그런 점들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3의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활동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면 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이것을 전 세계에서에 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권 운동을 했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회계 문제라도 여러 좀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전체적 이미지에 대한 어떤 손상 그리고 국민들이 또 외면하는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좀 발표하고 또 뭐 제3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좀 감시감독을 하거나 또 그와 덧붙여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테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원봉 변호사는 어떤 대책,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그동안 단체 운동가들의 선량한 의지에 너무 기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도 기업처럼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죠. 우리 상법을 보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되죠. 하지만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의 선한 의지라든가 대의 명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못지않은 그런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겠죠. 규모는 작지만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민단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뭔가 쓸려고 하는 분위기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바로 잡을 거는 제대로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